검찰이 최순실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범죄 혐의에 공모한 의혹이 있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에 또 한 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네, 먼저 검찰이 오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미 뭐 많이 이제 보도도 됐었고 정황상 많이 알려져 있던 사실들인데 막상 공소장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적시가 되니까 국민들의 충격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사실이 적시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었거든요. 검찰이 공모했다는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는 참고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번 지난주였죠. 지난주에도 그 검찰은 18일 날까지는 최소한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전달했었는데 그 유영하 변호사가 맞으면 박근혜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죠. 그것을 이제 거부했던 거였죠. 사실상 뭐 이번 주로 연기했습니다만 거부 또는 회피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기 어렵다. 아무튼 지금 그동안 얘기됐던 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그 강제 모금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강제 모금에 직접 대통령이 나섰다라는 이런 사실들이 완전하게 이제 적시가 되고 이제 그 밝혀졌는데 충격적인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무슨 그 PG 플레이그라운드 그 플레이그라운드 회사의 그 팜플렛을 기업들에게 직접 대통령께서 보여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로 그냥 단순하게 기업들에게 강제 모금 이런 차원을 떠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생각이 들고 또 기밀 유출 같은 것들, 공직자 인사 이런 것들이 그대로 얘기돼 왔던 겁니다만 뭐 감사원장 인사까지 하다못해 국무조정실장까지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드러나니까 정말 이제는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몰려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제 국무회의를 주재를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무회의 주재라는 게 물론 법적으로는 이른바 그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뭐 하자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과연 대통령으로서 국무회의 주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뭐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발표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뭐 유감이다 이런 입장은 일단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청와대가 입장을 발표하는 게 있고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측으로서 발표하는 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따가요? 뭐 오후 몇 시에 발표를 한다는데 그 언급을 좀 지켜보고서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형법 30조에 이제 공동정범이라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어떻게 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됐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알다시피 직권남용, 공무당 비밀 누설 뭐 이런 때 지금 여러 대통령이 다 공무 혐의자로 이렇게 돼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런 공범, 직권남용 및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등등 또 공무상 비밀누설 뭐 이로 지금까지 오늘 검찰이 공소장에 적어놓은 내용만 가지고도 정말 대통령으로서는 너무나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의혹이 이제 오늘 결국 서울지검장이 발표함으로써 혐의로 이제 검찰의 혐의로서 이렇게 자리 잡고 이제 앞으로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법리 공방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확정되려면 그래서 대통령 조사도 좀 해야 되고 대통령이 이제 언제 나와서 대면 조사를 해야 되겠죠. 대면 조사하면서 사실이 아닌 부분과 사실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아까 뭐 플레이그라운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포스코 계열사 포레카 뭐 지분을 강탈하는데 또 뭐 그 밑에 사람들 여러 가지 역할도 있었고 KT 기업에 무슨 차은택 씨가 추천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 광고를 많이 수주해가지고 현대자동차 광고도 뭐 특정 기업에 몰아주고 조금 좀 여러 가지 뭐 정말 우리 국민들이 입에 담기에는 조금 너무 안 좋은 그런 여러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잘못한 거를 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 빨리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국무회의를 내일 뭐 어떻게 주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변호인 통해 가지고 이따 이야기를 한다니까 들어보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 교수님, 그런데 앞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이 검찰이 어느 정도의 혐의를 담을 것인지 공소장에 이런 내용도 상당히 관심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공동 정범이라고 밝혔고 또 이 공소장의 구체적인 내용들도 지금 대부분 취재진에게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 검찰이 어떻게 보면 강수를 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안종범 전 수석의 그 수첩, 다이어리 이런 곳에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라고 알려졌거든요.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의 그 휴대폰에 도저히 이것을 공소장에 공모라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까지 입증을 할 자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검찰로서는.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금 안종범과 최순실 사이에 이것을 입증하기 좀 어렵거든요. 두 사람은 모른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이에 연결고리로 작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법리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신을 일찍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찰이. 그래서 오늘 이제 공소장에 그 여러 가지 공모 혐의를 적시를 한 거죠. 적시를 함으로써 이제 정치권도 어느 정도 어떤 향후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라고 할까? 그러한 이제 그 근거를 확보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야권의 이른바 대선 주자들이 만났었잖아요. 거기서도 탄핵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는 민주당의 경우 특히 문재인 전 대표는 탄핵이라는 것에는 대단히 조심스러웠었거든요. 물론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는 탄핵을 뭐 일관되게 주장해 왔었습니다만 그러나 공소장 내용이 밝혀지고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정치권도 탄핵 쪽으로 적어도 헌법 테두리 내에서 어떤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 야권 잠룡들이 모여서 얘기한 탄핵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두 분 교수님께서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죠. 유영하 변호사가 잠시 후면 이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는데 박 교수님, 그 유감이다. 이번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를 굉장히 유감이라고 유영하 변호인이 밝혔습니다. 이 변호인이 앞으로 밝힐 입장 어떤 내용이 좀 담길 것을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엄호하는 법정 대리인이다 보니까 뭐 당연히 유감이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은 청와대에서 그 법정 대리인으로서 좀 조사를 일찍 받았으면은 여러 가지 좀 대면 조사를 하든 뭘 하든 좀 명확하게 이런 의혹들을 혐의로 이렇게 입증하는 과정에서 뭐 털고 그럴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했잖아요. 안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이 어떤 역할을 할지 얼마나 많은 또 그런 반박 자료들을 만들어 가지고 검찰하고 이렇게 논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영하 변호인은 일단 이렇게 유감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제 대통령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지금 혐의로서 이렇게 직시한 사실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반박 자료를 내놓고 과연 논쟁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한 내용이 뭐 100% 맞다고 우리가 가정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또 변호인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반박 자료를 내놓으면서 또 치열한 공방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네. 네, 그 지난주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이 구체적인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홈피에서 해명하는 코너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뭐 차관 인사를 단행한다든지 하면서 이 박 대통령이 이번 주에 국무회의를 주재하거나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검토하면서 이제 완전히 업무 재개에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이 부분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지난주에 국정 재개에 나선 거죠. 정부 인사도 단행을 했고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무회의 주재를 한다는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과연 올바른 모양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물론 최종적인 법이야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기소가 되고 거기서 판정이 나오고 법원에서 판단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도요. 이 정도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고 일국의 대통령의 그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되는 상황인데 국무회의 주재하는 것을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까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뭐 변호인의 변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또 뭐 법리 대응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고 또 하나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과연 다른 나라 정상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런 것들 정말 이 법적인 이런 어떤 무슨 뭐 행정적인 측면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퇴진이 어렵다 하더라도요. 국무회의 주재라든지 그리고 뭐 정상회담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은 저는 청와대가
그야말로 정치적 판단으로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게 저는 옳다라고 봅니다. 처음에 사실 거의 국정에 손을 떼다시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지난주에부터 국정에 이제 재개했다라고도 그러는 건데 뭐 친박 의원들도 그 대단히 그 적절치 못하게 인식되는 발언들 많이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녀 사냥이다, 뭐 인민 재판이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적어도 이 상황 속에서 과연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 교수님, 그에 더해서 그 어제도 이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뭐 검찰의 어떤 수사에 따라서 이 3차 대국민 담화가 당초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그의 영향을 받아서 좀 미뤄지기도 했는데요. 이 3차 대국민 담화, 특히 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렇게 굉장히 피의자로 사실상 이 발표가 되면서 이 부분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검찰이 오늘 이 정도 아마 수사 결과는 발표하리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안종범 전 수석이나 최 씨나 뭐 최현실 씨나 또 이미 정호성 씨가 이미 다 진술들을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걸 어떻게 수사본부장이 그걸 피해갈 수 없어요. 이건 얘기됐던 거고요. 그리고 촛불 집회도 예상대로 민심이 지금 이렇게 가라앉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제3차 담화 시기를 상당히 고민을 할 겁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나 일단 이 법리적인 그런 대응은 또 이제 아까 유 변호인이 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또 별개로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최 교수님 아까 다른 뭐 국무회의 주제라든지 외국의 정상회의 회담하는 걸 내려놓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일단 이게 이제 그래도 제형 법정주의고 이 법리적으로 아직 심판이 안 났기 때문에 국익에 관련이 있는 그런 거는 대통령이 일을 행하는 것이 맞다. 거기까지 놀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탄핵 절차로 접어들어 가지고 만약에 국회에서 탄핵 발의가 나면은 이건 자동적으로 대통령이 법적으로 직무가 정지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총리 권한대행이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대통령이 뭐 걱정해 가지고 뭐 꼭 필요한 대통령의 업무를 하는 거는 뭐 우리가 말릴 필요는 없는 거죠. 빨리 그럼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밟아서 법적으로 좀 그렇게 직무 정지 상태로 갈 수 있는 뭐 이런 방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박 교수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말씀하시는 그 이른바 아까 죄형 법정주의 말씀하셨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검찰의 뭐 그 공소장 가지고만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죠. 근데 그건 아주 원론적인 측면이고 지금 대통령에게 제기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거의 구체화되다시피 했고 검찰이 일부의 대통령을 정말 확신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적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상태에서 아무리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완전하게 지금 신뢰를 잃은 상태인데 거의 완전하다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과연 국무회의 주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좀 물러나 있는 게 좀 모를 것 같아요.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 거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란 영역이 있고 사법적 영역이 있어요. 근데 모든 걸 사법적 영역으로만 재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통령이 하는 것은 정치행위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기소는 당연히 뭐 퇴임 후에 되는 거고 물론 말씀처럼 우리 박 교수님 말씀처럼 탄핵이 발의돼서 탄핵이 제적 3분의 1로 의결되면 자동적으로 직무는 정지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럼 직무를 계속 할 것이냐. 뭐 한다면 뭐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정치적으로 볼 때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마지막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뭐 오늘 검찰이 이러한 공동정범 기소 내용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뭐 엄청난 차기를 빈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의회 권력이 의회가 그래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 왔을 때 빨리빨리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가지고 대통령의 직무를 법적으로 정지시키는 그거를 의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자꾸 정치적인 이야기만 하면 이것도 의견도 안 맞고 또 자꾸 정쟁의 대상으로 되니까 깨끗하게 국회에서 빨리 역할을 해가지고 탄핵으로 들어가면 되고 이제는 뭐 검찰의 기소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탄핵을 갈 수 있는 법적 요건이 갖춰졌잖아요. 그러면 국회는 빨리 이제 그걸 해가지고 국민들도 그러고 보는 게 편한 것 같아요. 괜히 정쟁하지 말고 법적으로 좀 국회에서 견제를 하고 쓰여진 그런 권력을 쓰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박 교수님께서 지금 탄핵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야권 대선 주자들이 모여서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국민적 퇴진 운동과 병행해서 탄핵 추진을 논의해 줄 것을 요청을 했거든요. 이 야권이 앞으로 탄핵 쪽으로 급선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도 될까요? 당연히 그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오늘 야당의 그 대선 주자들은 당 대표는 아닙니다만 뭐 당에 그것을 요청했다는 것은 그렇게 이제 거의 실질적으로 사실상 합의가 된 거라고 봐야죠. 며칠 전에 야 3당 대표들이 만났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탄핵이라는 것에 완전히 의견을 모으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2, 3일 앞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런 상황, 오늘 이제 야당 주자들이 탄핵의 의견을 모았잖아요. 오늘 주자들이 모으고 거기 물론 심상정 대표도 있고 천정배 대표도 있었습니다만. 또 하나 이제 두 가지예요. 오늘 탄핵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박 교수님 말씀처럼 국회가 주도하는 총리를 빨리 뽑자, 세워서 과도 내각을 만들자. 여기까지 합의를 했어요. 지금 계속 얘기 나왔던 게 야당에서 자꾸 의견이 갈린다. 그래서 야당이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제 역할을 못하냐 이런 비판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오늘 그 부분이 정리가 되는 거죠. 탄핵도 결정을 하고 그리고 국회 추천 총리 쪽으로 의견을 모아갔고 그동안 이제 탄핵과 총리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이 퇴진 이게 대통령 퇴진 국면에서 전반적으로 의제를 좀 이제 희석시킬까 뭐 그런 정치적인 고려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야당의 이런 그 최근에 얼마 동안의 그것을 야권 균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전 대단히 부정적이었거든요. 오늘도 야당 주자들이 이렇게 방향을 모은 겁니다. 로드맵을 제시한 거죠. 국회 추천 총리 만들자 그리고 탄핵에 들어가자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치권들이 해 나가고 또 국민적인 분노, 국민적인 어떤 여전히 퇴진에 대한 압력은 그것도 그것대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시민적 에너지가 모여져서 그것이 정치적 압박으로 다가가는 부분이 하나 있고 법적인 측면 그리고 정치적 테두리 내, 헌법 테두리 내에서 탄핵과 국회 추천 총리 가는 이건 또 다른 측면.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탄핵을 말씀해 주셨는데 탄핵 절차를 구체적으로 좀 짚어본다면 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탄핵안이 국회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새누리당 의원의 29명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다가 또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을 때 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박 교수님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저는 지금 보니까 새누리당의 내용이 극심한데 당내에서도 지금 비박계는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아마 오늘 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보고는 그 폭이 더 커지고 숫자도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탄핵안을 발의를 하면은 일단 국회에서 통과될 확률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렇게 돼서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서 거기 지금 9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되는데 물론 뭐 6개월 동안 심의 기간이 있습니다만 이런 중대한 사안은 아마 2, 3개월 내로 끝날 확률이 많습니다. 이러다 보면 빨리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단 하나 야권은 이런 위기 정국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는 탄핵보다는 오히려 지금 장애에서 우리 민심과 함께 한번 최대한 박근혜 정권을 압박해서 내년 대선 전략과 연계해보자 이런 전략을 먼저 택했기 때문에 탄핵을 뒤로 밀어놨어요. 그리고 의견도 좀 달리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런 상황에서 탄핵을 안 하면 직무유기죠. 왜냐하면 국회가 여소야대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회한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명령하는 그런 사안이 지금 분위기가 조성된 거예요. 탄핵을 안 하면 야권이 그건 직무유기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왜냐하면 법적으로 그렇게 요건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부터라도 아마 이 논의가 급속히 급물살을 타고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방금 박 교수님께서 새누리당 비주류 쪽의 이 앞으로의 그 방향을 좀 전망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비주류를 중심으로 지금 비상시국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국회가 즉각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추진해야 된다 이런 방침을 밝혔거든요. 그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탄핵 전차로 들어가게 됐을 때 새누리당 비주류도 역시 야권의 힘을 보탤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야권에서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갔을 때는 황교안 총리가 직무대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부분을 우려하기 때문에 또 이 어떤 책임 총리 선출, 국회 주도의 총리 선출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책임 총리는 어떤 분이 정치권에서 좀 추천될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그걸 제가 이 자리에서 전망하는 건 별로 뭐 할 수는 있는데 그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탄핵에 들어간다고
바로 권한대행이 되는 건 아니죠. 탄핵이 의결됐을 때 직무가 정지되는 거니까 시간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국회에서 추천하는, 국회가 합의하는, 오늘 이제 야당 주자들의 표현을 빌면 국회가 주도하는 총리를 이제 빨리 세워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까 뭐 보니까 그 누구죠? 김부겸 의원은 책임 총리란 말을 쓰더라고요. 아까 오늘 그 모두 발언에서. 근데 그것이 뭐 책임 총리가 됐건 거국 총리가 됐건 그 명칭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간에 지금 현재 사실상 공직자들이 거의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상황이고 리더십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이것을 빨리 정확하게 이 국정 운영의 이 정상을 찾기 위해서 총리를 빨리 세울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가, 맨 처음에 나온 얘기가 이제 김종인 전 대표나 손학규 전 대표 얘기가 나왔었고, 지금 김병준 총리는 지금 여전히 총리 후보자로 있습니다. 지금. 네. 철회가 아직 안 된 상태. 본인도 그렇죠. 아직 자진 사퇴하지 않았고, 박 대통령도 김병준 총리 카드를 철회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아주 대단히 아주 어중간한 상태인데 빨리 여야가 어떤 추천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하고 뭐 만나든가 만나지 않든 뭐 그것은 뭐 전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다고 봐요. 지금 영수회담을 한다는 거는 오히려 영수회담 자체가 의미가 대단히 국민들이 보기에 어울리지 않죠. 어떤 대통령의 이 사실상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거의 명시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영수회담하다, 그건 저는 썩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어떠한 형태가 됐든 간에 국회가 빨리 총리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탄핵이 진행되면서 만약에 뭐 탄핵이 의결된다면 직무정지가 될 거 아니겠어요? 뭐 그 결과는 우리가 예단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럴 때 이제 국회가 추천한 총리가 이제 권한대행을 빨리 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기 대선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개헌 절차를 밟든 건 그때 가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럴수록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야 영수회담 해가지고 미진한 부분을 서로 좀 풀고 그래. 만약에 이럴수록 대화를 안 하면 대통령께서 더욱더 버티기로 갈 것이고,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지금 충분히 더 시간을 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야당은 야당대로 또 강경 노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리 문제는 이게 이제 대통령께서 국회를 방문해서 책임 총리를 추천해 달라고 할 때는 아마 전제 조건이 본인이 뭐 탄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총리를 통해서 임기를 잘 마무리하겠다는 이런 전제 조건이었는데, 탄핵 정국으로 만약에 간다고 생각하면 국회에서 추천하는 총리를 대통령이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안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탄핵하라 이거예요. 자기는 탄핵에 의해서 모든 걸 앞으로 결정하는 탄핵 정국으로 가서 탄핵이 주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일을 하고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하겠다, 그런 담화가 나올 확률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다른 이야기 같고, 지금 하여튼 야권이 조금 이제 3당의 의견을 맞춰가는 과정이 앞으로 뭐 얼마나 지금 쉽게 이렇게 나올 의결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탄핵 문제 가지고도 아마 뭐 한 2, 3일은 더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쉬운 카드는 아니다.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 탄핵도 아마 대통령의 대면 조사 이후에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주에 뭐 당장 탄핵 발의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탄핵이 발의되더라도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새누리당의 그 표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29표. 네. 산술적으로 29표를 더 얻어야 될 거예요. 혹시 네. 만에 하나 이 야권에서 뭐 이탈표가 한두 표 있다면은 30몇 표 정도 얻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이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탄핵에 부결표를 던질 의원이 거의 좀 많지 않을 거예요. 친박 의원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건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 박 교수님 말씀하신 건 굉장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얘기했던 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서 총리를 추천해달라, 책임 총리를 하겠다, 그리고 헌법에 나와 있는 내각의 실질적인 통할권을 보장하겠다는 얘기는 본인이 어느 정도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해주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그건 헌법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헌법에 나와 있는 조항은 86조 2항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국무총리는 국무위원회 제청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을 해임을 건의할 수 있어요. 헌법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국회, 특히 야당이 얘기했던 건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탄핵 정으로 들어가면서 대통령이 국회 추천 총리 안 받겠다면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완전히 이제 국민과 맞서는 거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아주 적어 보이긴 한데 알 수 없죠. 지금 대통령도 어떠한 또 카드를 빼들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요, 그 국민적인 그런 공분이 있고 뭐 민심이 성난 것도 사실이면서도, 또 지난 주말부터 보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을 뭐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수의 일부들이 또 지금 뭉쳐서 새로운 목소리를 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위기 수습 방안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그분들의 그런 주장들이 또 정치권에 파장을 안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보수 쪽에서 지지를 해주지 않으면 어떤 선거에서도 앞으로 가능성이 없는 선거가 되기 때문에 그 변수가 또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 검찰 조사 발표를 놓고 또 여론은 안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보수의 이제 많은 부분들은 앞으로 또 내년 선거도 생각하고 이러면서 또 다른 여론들이 형성될 그런 시작이 좀 보였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양상이 올 수가 그렇게 쉽게 모든 게 빨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정치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네. 그리고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니까 좀 뭐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보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 신문으로 됐고 그리고 현재 황교안 총리는 이 정권의 책임자잖아요. 공동 책임자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탄핵이 의결돼서 권한대행이 돼야 될 권한대행이 총리 아니죠. 헌법 71조에 네. 따라서 황교안 총리가 지금 이 정권의 권한대행이 된다는 걸 과연 국민이 받아들이겠냐. 그래서 자꾸만 제가 얘기하는 게 법치주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 민주주의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어느 때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어떤 국면에서는 상당히 상호 대치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주도한 총리를 안 받겠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적은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요. 네, 이 앞으로 그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에 대한 대통령이 이를 인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신데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도중에 새누리당이 비주류가 주도하는 비상시국회의 결론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비주류에서 당초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 그 대통령 탈당을 요구할 수 있다, 탈당을 요구한다,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지금 보면 제명, 윤리위에 회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당원권 정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출당, 제명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최 교수님 어떻게 이 부분은 보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정도 되면요. 왜냐하면 정당은 정당대로 자신들이 또 이 국민들에게 계속 지지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을 밟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당원으로 계속 잔존시킨다는 게 정당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고 윤리위 제명 이런 것들 그야말로 정치적인 거죠. 지금 대통령이 탈당하고 이런 마당에 그리고 이 공소장에 이렇게 공범임이 적시되는 마당에 당내 윤리위 제소 이런 건 정말 큰 변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당으로서는 그런 말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출당 얘기 나오고 제명 얘기 나오고 탈당 얘기 나오는 건데 이제 민주화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통령이 탈당을 했었거든요.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도 그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새누리당으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럽죠 지금. 이정현 대표가 이러고도 또 사퇴를 하지 않겠다고 할지 일단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긴 합니다만. 네, 지금 최 교수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이게 결국에 비상시국회의에서 요구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새누리당 친박계 지도부에서는 이 비상시국회의를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결론을 냈을 때 지도부가 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도 관심을 모으는데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비상시국회의라는 그런 모임이 지금 새누리당의 주류가 아니잖아요. 그 대다수도 아니고 물론 많은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부분이 저런 부분 아니겠어요? 정진석 원내대표가 잘 좀 중간에서 조율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 따로따로 최고위원회 따로 하고 비상시국회에 따로 하고 이런 모습이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이정현 원내대표도 지금 물러설 뜻이 없습니다. 이정현 일단은 대표죠. 이 사태가 네. 수습할 때까지는 비상시국회를 인정할 수도 없고 그리고 보수의 주류를 자기들이 갖고 가야 되겠다는 보수가 정확한 정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쪽하고 나는 이야기를 안 들어봤습니다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 내용이 아주 좀 저급한 수준으로 지금 국민들이 식상하는 수준으로 계속되는 걸 보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지금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비상시국회 멤버들 또 남경필 지사, 김용태 의원은 이번 주에 탈당 카드까지 이야기하는데 이게 진흙탕 싸움으로 저렇게 되면서 이렇게 상황은 안 좋아지고 이게 도대체 국회에서 무슨 역할이 할 수 있는 건지 이제 기대를 해 오히려 국회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밖에서 도와줘야 되는 건 아닌지 거꾸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들 좀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금 비박계 의원들을 제외하고 친박의 그 몇 분 핵심 의원들이 있잖아요. 이정현 대표를 비롯해서 그분들의 상황 인식이 너무 지금도 여러 가지를 마지막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엄호하겠다. 그런 충정은 그들 나름의 얘기니까 그걸 문제 삼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도 1월 달까지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최소한도 국민들이 뽑은 의원들이잖아요. 국민의 대표 아닙니까?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새누리당의 내용 이렇게 얘기하는데 갈등에서 친박과 비박을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비판하는데 그건 저는 잘못된 태도라고 봐요. 비박도 이런 상황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요. 집권당이고 사실 뭐 비박 의원들이라 해도 뭐 다는 아닙니다만 비박 의원들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9월 달에 이 최순실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도 비박 의원들도 뭐 우병우 수석 운영위 출석 문제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비박이나 친박이나 다 공동 책임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아무 우리가 문제 해결해 나갈 수 없으니까 좀 옥석을 가릴 필요는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상황을 지금 친박과 비박 간에 그냥 진흙탕 싸움 내용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는 친박이 물러나고 일단 이정현 대표가 당직에서 나와야 돼요. 지금 새누리당의 당원들도 사퇴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의 주인은 당원이에요, 일단. 그 당의 당원들이 지금 대표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데 이정현 대표가 자기는 100만 이상의 당원에 의해서 선출됐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너무 맞지가 않아요. 논리적 모순입니다. 이건 이정현 대표가 지금이라도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 당원들 의견이 좀 갈려 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실정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하고 그 잘못을 안 묻는다는 게 아니고 그거를 묻되 이제 그걸 위기를 수습하고 언제 물러나느냐고 방법 가지고 지금 이제 서로 싸우다 보니까 생각법이 좀 다르고 저렇게 지금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친박 세력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한 몸이다 보니까 더 많은 도덕적인 책임이 있고 또 당직자까지 저렇게 나서는 마당에서 이정현 대표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알다시피 지금 뭐 좀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또 저걸 내놔야 돼. 개인적으로는 그런 본민이 있지 않겠어요? 아까도 얘기 좀 대의명분으로 보면 내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서 지금 뭐 잠이나 올지 모르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그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지도부에서는 뭐 이정현 대표 발언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이 지금 친박 지도부에서도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사실 주목되는 부분인데 박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주 초에 남경필 경기지사 그리고 삼선의 김용태 의원이 탈당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분이 선도적으로 탈당을 했을 때 이 과연 새누리당 내부에서 동조해서 나갈 세력이 얼마나 될 것인지 과연 많은 분들이 따라 나갈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보수를 지금 뭐 쪽 탈당한 사람들은 개혁적인 보수 뭐 새로운 보수를 이야기하면서 당을 새로 꾸리지 않으면 당이 존재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런 흐름을 형성하고 있어요. 10명까지 지금 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이정현 대표가 계속 이제 자리에 머물겠다고 선을 하고 이번 주에도 대화가 안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탈당 노선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은 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만나서 대화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좀 풀어냈으면 좋겠네요. 물론 이야기하는 보수의 뜻이 이정현 대표 자르고 뭐 김무성 대표 다른 게 아니잖아요. 뭐 보수라는 게 어디 뭐 두 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명분 싸움이고 당파 간의 어떤 이해의 그런 갈등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탈당을 하고 만약에 비주류가 이렇게 되면은 새누리당은 정말로 이 위기 정국에서 아무 역할도 못하고 진짜 국회의 한 축으로서 정말로 임무를 소홀히 하는 아주 그런 세력으로 더 지탄받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네, 탈당 부분에 대해서도 비주류 의원들 사이에서도 꼭 의견이 일치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탈당되는 사태는 없으면 좋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비주류 측에서 요구사항을 많이 대폭 지금 대통령의 출당이라던가 이런 것을 내놓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금 지도부에서 이 부분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비주류 입장에서도 해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탈당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요. 그리고 지도부가 어쨌든 지금 친박 지도부잖아요. 이정현 대표가. 근데 지도부가 만약에 이러한 출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표의 사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박 의원들은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대화로 풀 문제가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든 사안은 책임을 져야 돼요. 정치적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법적 책임 말고 말이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대화로 풀 수가 있는 거냔 말이에요. 사퇴 안 하는데. 책임을 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어떤 뭐 당이 새롭게 태어나든 다시 분당 수준으로 가서 아니 저기 뭡니까 이게 해체 수준까지 가서 새롭게 뭔가 국민들에게 섞어내지하고 바꾸든 이건 그 다음 문제예요. 최소한 책임을 진 다음에 뭔가를 수습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정현 대표 측 얘기는 일단 수습이 먼저다. 근데 뭘 수습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수습을 뭘 하겠다는 거지? 대통령이 지금 물러나지 않고 지금 정치권에서 지금 추천 총리 얘기 나오고 탄핵 얘기 나오는데 새누리당이 수습할 게 별로 없어요 지금. 근데 뭘 수습해서 저기 스스로가 대표직을 있으면서 그럼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화로 해결될 부분이 있고 행동으로 해결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전 친박 지도부가 생각을 아주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건 절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분들이 알 겁니다, 아마. 근데 무슨 속셈으로 저런지 모르겠는데 대개 이제 정치권의 그 분석은 1월 달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할 때까지 뭔가 이 상황을 좀 버티겠다 뭐 이런 얘기라고 하는 분석도 있어요, 일각에서. 그 생각을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월 달이 많이 또 멀었어요, 지금. 지금 하루는요, 거의 1년 같아요, 지금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국민들도 그렇고. 나오는 의혹 제기도 그렇고. 일단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하더라도 중간 수사 결과를. 지금 수사도요, 산 넘어 산입니다. 그 얘기를 검찰이 하지 않았습니까? 1월까지 어떻게 버팁니까, 이 상태로. 저는 정말로 이정현 대표가 이 상황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정현 대표는 1월 달이 아니고 다음 12월에 물러나겠다고 잠정적으로 또 탈반을 냈어요. 12월에 물러나겠다. 조금 이 사태를 급한 불을 끄고 좀 물러나 보겠다. 이런 의견을 좀 낸 상황이고, 그건 지금 비박은 그것도 아니다. 당장 내려놔라.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당원들 의견이 지금 그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확실하게 모이는지는 뭐 오늘 어제 오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며칠 전에 듣기로는 당원들도 지금 그 의견이 많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정치인들은 결국 당원이나 여론을 보고 움직이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좀 깝깝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그 새누리당의 연구소가 그 여의도 연구원이잖아요. 네. 여의도 연구원에서 당원들 대상으로, 일반 국민 대상이 아니라 당원들 대상으로 이정현 대표의 사퇴에서 물은 게 있어요. 그게 아마 결과가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뭐 2, 3일 전에 그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건데, 당원 대상 거기에 따르면 돼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100인 100명이 똑같은 의견이 있습니까? 그건 없어요. 100대 0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어떤 경향이냐, 어떤 성향이냐, 어떠한 주된 흐름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공개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사실 이정현 대표의 사퇴 여부를 이렇게 장시간 얘기하는 것도 사실 핵심이 아닌 겁니다, 사실상.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